안녕하십니까.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경제적 자유와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려면 1가구 1주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한번 추구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개념보다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피자를 시켜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데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치킨을 시켜 먹을까 고민하면서 배달앱을 통해서 시켜 먹으면 그게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막 빌딩이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친척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 자리가 있거나 회식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선뜻 계산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는 경제적 자유를 저는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직장을 오래 다녀서 노동 수입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본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직장을 때려치우는 거죠. 직장인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하루에도 12번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사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출근을 한답니다. 매달 꼬박꼬박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삶을 영위하려면 가장의 급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투자와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주택자가 되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친척들 만났을 때 제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예전엔 저도 그러지 못했었는데 아파트에 투자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 역시도 맨날 직장 잘리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었던, 정말 최선을 다했던,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제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장 다닐 때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치킨 시켜 먹고 싶을 때, 젊었을 때, 애기들이 어렸을 때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지 못했습니다. 망설였던 거죠. 시켜줄까 말까를. 경제적 자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거의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다 컸으니까 아이들이 시켜주기도 합니다.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자, 다시 이제 아파트 투자로 돌아와서 제가 2년 전쯤에 4단지 37평 아파트가 3억 5천 전세이고 1억 5천 투자해서 5억이었을 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 8억 5천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 정도 이제 투자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그죠?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반 전에 여기 5단지 32평을 4억 5천 그러니까 4억의 전세이고 4억 5천 그래도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근데 지금 뭐 8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것도 많이 오른 거죠. 7억 한 5천, 7억 5천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말고도 다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그럼 2년 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2년 전에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죠? 2년 전에는 그 정말 노가다 수입만으로 먹고 살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입이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해놓은 여러 채에서 그거 걔네도 열심히 일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그 주택연금 가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채를 통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뭐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는 아니지만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을 그런 경제적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 가지고는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산가치, 내 자산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갈아타기, 이렇게 평수를 넓혀서 더 입지가 좋은 곳에 갈아타기 하는 수법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머무르는 그 입지 평수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금매물이 있기 때문에 내 것만 잘 팔면 내 걸 잘 팔고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다들 보합세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강촌마을이나 백송마을이나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약소하게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뭐 새 아파트가 된다면 하는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기대 심리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1가구 1주택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자식들 뒷바라지 이제 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진 자산이 거의 뭐 8, 90%가 아파트 한 채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럼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식을 뭐 전세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제 그게 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식을 뭐 꼭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저는 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지만, 혹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주택을 자녀 이름으로 30세 전이라도 직장만 다니면 뭐 세대 분리해서 투자가 가능하니까 자녀 명의로 작은 뭐 22평이나 17평도 괜찮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이제 투자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데 굉장히 걸음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식이 가난으로부터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도 자식 이름으로 명의로 투자를 해놓는 것도 저는 정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경제적 자립을 뭐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파트 한 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면 투자를 했다가 그 2주택자가 되자마자 8%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취득세를. 나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범위가 2년이니까 2년 내에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괜찮은 아파트를 투자하고 나서 2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8%가 올랐다. 아파트가 말이에요. 아파트가 지금 3년간 계속 8%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3년처럼 8% 이상 오른다면 그 오른 금액 가지고 이제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취득세 8%를. 그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전 가구를 팔고 나중에 투자한 이 가구로 이사하면 되니까, 정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서 더 나은 입지, 더 나은, 더 넓은 평수로 뭐 점핑 한 거니까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피자를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유를 취하기 위해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는 기회를 1가구 2주택, 아니 더 나아가서 다주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백성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